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1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룬 어떤 일이 엄청난 것들이었죠. 대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이제 이 부흥의 시대에 유명 목사들과 관련된 기부금 사업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의사의 부탁을 받아서 이게 재정적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기도 했고, 또 자신의 출판 사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또한 도서관 사업도 잘 되었고, 또 지식인 클럽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스토브도 개발을 했고, 기타 등등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램프, 그러니까 가로등을 이제 개발한 일이라든가, 이제 그 시내에 이제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하수구를 이제 바꿨다라든가 이런 일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이제 미국 독립과 관련돼서 건국의 아버지로 이제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외교 일에 있어서 이제 더 비중이 큰 또 중요한 일을 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시작은 이제 그 미국의 우체국 사업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우체국 이제 관련 이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제 임명을 해서 두 사람이 미국의 우체국 사업을 좀 살려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재정 상태가 이미 너무 불량이고 엉망진창이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고민 끝에 일단 900파운드를 빌려서 빚을 내서 이제 운영을 이제 정상화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이 정상화가 되니까 금방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빚을 다 갚고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살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빚을 이제 낸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서 지금 발명을 이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때 당시에 뉴 잉글랜드 지역의 캠브리지 대학이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곳과 또 이제 다른 한 지역의 대학에서 전기와 물리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자민 플랭클린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글을 쓰고 독서를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개발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제 언어 같은 거에 있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외국어들을 배우면서 이게 수능 지문에도 제가 나왔다라고 했죠. 영어와 가까운 언어부터 배워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또 친구와 체스를 두면서 진 사람은 이만큼 외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서 외국어도 열심히 익혔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외국어는 또 한 게 아니라 과학과 물리 영역에 있어서도 발명품이 있었고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뿌듯해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좀 더 중요한데, 이제 지금 이 기록을 하는 때 이 시기가 1750년대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또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식민지 지역에 대한 어떤 치안과 정치적인 어떤 수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놀랍게도 각 주가 연합해야 된다. 각 주를 이제 통괄하는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안과 또한 연방 정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체계를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각 주의 이제 주지사들과 그리고 주의 의회들은 처음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영국 정부에다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 또 연방 정부가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우게 되면 영국에서 굳이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엔 좀 통과가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각 주에서는 주의 어떤 독립권이 침해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반대에 부딪히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또 벤자민 플랭클린이 보낸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적이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양쪽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제 내 의견이 가장 중도적이었고 현실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맨날 뭐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보면 영국에 가 있을 때 이제 그 우체국장에서 파면이 되는 일도 이제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식민지 관계이긴 했지만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영국의 기밀 문서를 벤자민 플랭클린이 폭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체국장을 잘하고 있다가 이제 잘리게 되는 뭐 이런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중에 이제 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거를 또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후에 좀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이제 반대의 기본적인 근본 원인은 뭐냐? 이 정치인들 그 사람들 직접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는 이제 또 미국의 어떤 그 부유층들, 귀족 계층들이 또 있었죠. 이 사람들이 군대 수비에 있어서 그럼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 아니면 혹은 세금을 적게 걷게 해달라. 이 조건을 가지고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린 당신들 돕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당시에 이제 부유층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정치권을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떤 이 연방 정부에 대한 구성과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맞물리면서 의외로 뜻하지 않게 실패를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각자 이제 각 계층별로의 어떤 개개인의 이익권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또 어떤 의원의 얄밉게도 벤자민 플랭클린이 출석을 하지 않는 날에 그 법안이 부결이 돼버리게끔 그리고 또 몰래 처리하는 일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도 정치를 하면서 갈등과 그리고 논쟁 그리고 토론으로 해서 또 필요한 과정들을 아주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꿋꿋이 이제 앞으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혜롭게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또 이제 처리하는 수완을 보여줍니다. 뭐 주지사가 반대하면 뭐 다른 형태로 뭐 어음을 뭐 모금하게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뭐 일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정치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기어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논쟁과 토론에 있어서 그걸 즐겨하는 분위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들도 봤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중에 해주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교훈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